안녕하십니까. son국교는 혼술 4월 15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4.10 총선이 지난주 수요일에 끝났고,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처음으로 맞는 주죠. 주 첫날, 오늘 월요일에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협박성, 위협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최수건 상병, 해병대 최수건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이야기였습니다. 특검을 이번 5월 말에 지금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데 그 임기 내에 특검을 통과를 시키겠다. 통과를 시켜서 대대적인 특검 전국을 이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극심한 요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특검 전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최수건 특검에 갑자기 이렇게 일제히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최수건 그 상병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 부분, 이 내용이 그런 거죠. 작년 여름에 그 홍수가 났을 때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도중에 최수건 일병이죠, 당시 사망을 했는데, 그분의 사망 사건은 원래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병대 수사단이 그 경찰로 이첩을 했는데, 그 관련 자료들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첩을 했는데, 그걸 다시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회수를 했죠. 회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박종훈 수사단장도 주장을 하고 항명으로 지금 처벌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다. 그 축소, 일종의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직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최수건 상병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특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다. 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첫날부터 계속 최수건 상병 특검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을 꼬투리를 잡으면은 바로 21대 국회에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거죠. 자, 탄핵 정국이 되면은, 탄핵이 발의가 되면은 3분의 2, 200석,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입니다. 108명 중에서 몇 사람이 또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탄핵 정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최수건 상병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조국도 오늘 양산에 가고 봉하마을 가고 당선자들 쭉 끌고 갔는데, 조국도 계속 최수건 상병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최수건, 선거 기간에도 계속 최수건 특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준석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내부에서 탄핵에 동조한 그 중에 한 명이죠. 이준석은 오늘 또 최수건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질에 최수건 그 상병 특검이 마치 최대의 국정 과제, 전국 현안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과 지금 보폭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왜 이렇게 전부 최수건 특검을 입에 올리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탄핵 전국 조성의 자락을 깔기 위한 겁니다.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총선 끝나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5일 지났는데 벌써부터 탄핵 전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최수건 상병 특검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10월 달에 발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본회의에 지금 자동 부의가 되어 있고, 이거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마지막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5월 2일 날 예정이 됐는데, 그때 김진표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제 의결에 들어갑니다. 제 의결에 들어가면은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거부권이 무력화돼 버리죠. 근데 지금 현재 의식으로는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안에서
최수근 상병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당선된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조경태도 최수근 상병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선인 중에서도 뭐 김재섭, 또 한지아, 쏙쏙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수근 상병 특검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건지. 자, 오늘도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부터 이번 회기 중에 최수근 상병 특검을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 기자회견을 다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쭉 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 공세입니다. 박주민은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거 상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주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한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선에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하려면은 현직 대통령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뭐 잘못했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이 발의가 되죠. 그리고 헌재에서도 그걸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수근 상병권을 가지고 직권 남용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최종 종착점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어떤 진실 규명, 뭐 그것 좀 들어가 있겠죠.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치적 목적에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직권 남용죄를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좌파 정치권에서 이 최수근 상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탄핵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오늘 뭐 조국당의 황운하 같은 경우도 뭐 SNS에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 글을 같이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벌써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탄핵을 하려면은 빌미가 있어야 되니까는, 빌미가 지금 최수근 상병 특검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오늘은 정청래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 2명, 당선인 4명이 특검법에 공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은 안철수, 조경태인데, 자, 현재 국회의 정수, 원래 300명인데 지금 3명이 거래가 돼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정수는 297명입니다. 이 중에 가반을 일단 통과는 무조건 되겠죠. 민주당이 가반 통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걸 재의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면은 297석 중에서 198명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297 중에서 198명이. 근데 현재 범야권의 의석이 다 합치면 181석입니다. 181석. 그래서 이게 5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통과를 시키려면은 또 본회의 또 열어야 되겠죠. 5월 30일 전에 또 통과를 시키려면은 198명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미래연합 위성정당에 막 보낸 사람들 있죠. 거기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민주당 출신들 다 포함하면은 181석. 그러면은 범여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범여권은 116석인데 181석이니까 198명이 되려면은 17명, 17명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은 재투표를 하기도 통과가 되겠죠. 근데 17명. 자, 지금 이 2명 벌써 찬성한다고, 특검해야 된다고 안철수, 조경태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힐 텐데, 민심을 핑계를 해서 총선 민심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테고, 또 하나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 116명 중에서 28명은 다음 국회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번에 낙천하거나 해서 다 떨어졌죠. 그래서 현역 28명이 본인이 어차피 이제 마지막 국회니까
그리고 또 낙천을, 공천을 받지 못했으면은 국민에 대한 또 원망,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면은, 다 합해서 17명이 이탈을 하면은 198석이 돼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를 하면은 대대적인 특검을 이제 실시를 하겠죠. 22대 국회에서는 특검 정국이 바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직권 남용으로 특검도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막 임명을 할 테니까, 지금 특검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검을 민주당 쪽에서 다 임명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 특검뿐이 아니고 이 특검 과정에서 뭐 확인되는 뭐 새로운 범죄 혐의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탈탈 털게 되는 그런 특검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직권남용을 하나 찾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종석 국방장관이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해소하도록 했다,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이 탄핵의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총선끝나고 첫 주, 첫날 오늘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탄핵 정국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